속리산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품위가 있는 것 같네. 또 속리산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나? 속리산 한번 나와 주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속리산. 그다음 경주 코롱호텔 나와 주실까요? 경주 코롱호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꾸 이 강의를 들으라 또는 여기 와라 하는 게 이게 휴먼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명리학자들도 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랍니다. 사람의 기.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 괜히. 그런데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심성이 삐뚤어지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 뭐 말도 안 했는데 기분이 나빠져. 그게 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집에 살면은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3년만 안 살면 아무리 좋은 집도 무너진대요, 그게. 그 사람의 기를 받아서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 경험 많이 있죠. 시골집, 찌그러지는 시골집, 누군가 이사가 오나 하면 3년만 되면 다 무너지고 없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진대. 그것은 사람의 기 때문에 집이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모르는 지식을 배우라 그런 게 아니고, 파트너 스폰서 간에 서로 기가 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요, 자기의 모티베이션이 돼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여기 모여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하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만에 월천댁이 됐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나 LG나 SK에 근무해도 3년 만에 월천댁이 안 되는데, 여기 나이 지긋한 분이 3년 만에 월천댁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1대1의 휴먼 캐피탈, 다시 말하면 자본 축적 정도는요, 그 회사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재심합력이 있어요.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같은 사람이 모이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시너지 효과예요. 1 플러스 1이 3이 됐잖아요. 이때 총각끼리 결혼한다든가 처녀끼리 결혼하면, 같은 것끼리 결혼하면요, 절대로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1 플러스 1,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되잖아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게 시너지. 그런데 같은 사람, 같은 학교, 같은 생각, 같은 종교,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1 플러스 1은 정확하게 2가 되지 3이 되거나 5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너지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이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 중에서도 애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진입비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돈이 없이는 그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프리 엔트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프리 엑싯, 마음대로 나가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별의별 사람이. 요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나쁘지가 않아요. 조선왕조 때 항상 중국에 이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나무 토막을 쪼개와가지고, 나무 토막을 중간을 잘라왔어. 잘라와가지고 조선의 지혜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 토막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똑같이 깎아놨으니 어디가 나무 토막 밑에고 소나무 여기 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 조선에 요것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아낼 놈이 있느냐? 아무도 몰라.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선비들도 몰라.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거 간단하지. 물에 띄워봐.
물에 띄우면 밑에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따가게 밑에가 더 단단하잖아요. 똑같이 깎아놨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아무리 사서삼경을 외워도 소나무 중간에 잘라가지고 똑같이 깎아놨으니 어디가 위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는 물에 띄우면 간단히 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지혜. 자, 이제 판매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도 판매사예요. 지금 판매사인데 혼자 뛰면은 혼자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면은 판매사는 돼요. 근데 판매사에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밑에 파트너들하고 재심 합력을 하면은 여기서 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이 교환된다고요. 누군가가 몇 포인트가 부족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줄까? 스폰서님,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좀 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안 되면, 인포메이션 교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뭐 때문에 해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같이 와서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인상 쓰고 그러다 보면은 시집살이 오래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제일 가까워져.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거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시집살이 오래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걔 제일 슬피 울어.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 이제. 괴롭힐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거든. 굉장히 심심하거든. 응? 그 재미로 살았는데 예? 시어머니는 괴롭히고 나는 들이받고 그렇게 기가 살아났는데 돌아가시니까 어르신들 봤죠?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제일 슬프게 울어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스폰서 파트너가 부대끼라는 거죠. 그래서 재심 합력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혼자는 판매사까지 갈 수 있어요. 혼자 정말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어서 하는데 그 이상은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인포메이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 잘 크는 조직은 뭐가 잘 되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냐면 정보 흐름이 잘 된다고 봐야 돼요. 정보 흐름이 잘 돼. 누가 뭐가 필요한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잘 안 크는 조직은 정보 흐름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 흐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중에 어떤 똑똑한 놈이 한 놈 있어. 아주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야, 이들은 막 행편없는 학교 가방끈도 짧은 놈이 말이야. 뭘 안다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재심합력. 다시 말하면 초유기체를 만든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흡수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바다가 높아봐요. 어떻게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까? 스폰서가 낮은 위치에 가면은요, 아까 박정수 이 단장님처럼 바닥으로 기면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강물 중에는 아마존강 같이 큰 강도 있지만은 형편없는 조그마한 강도 있고 형편없이 오염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받아들여. 받아들이지만은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어요. 왜? 낮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창의성이 나오는 것은 누구처럼 되는 것이다? 혹시 MIT 나온 분 안 계시나요? 미국에 오신 분, MIT 나오신 분? 예. 바보. 조금 세게 쓰시네. MIT 가면요, 큰 벽이 있습니다. 큰 벽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 낙서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낙서가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벽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창의성이 나온답니다. 어린애들은 우리가 어른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미 제도권 교육에 의해서 요 틀이 정해져 있어요. 머리에 틀이 정해져 있어.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머리에는 정답이 들어있는데 어린이들의 머리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게 뭡니까? 창의성이거든. 정답이. 엊그제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험 문제를 보니까 답을 썼는데
어이, 그 답이 맞아, 내가 보기에. 내가 보니까 맞아. 근데 선생님은 하나는 틀리고 다른 것은 맞다고 그랬더라고. 맞아요. 예를 들면, 문제가 만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는, 이게 문제예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뉴턴, 그거였어요. 뉴턴. 근데 학생이 쓴 답은 죽었다. 아, 맞다. 이거 틀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우리는 만류 인력을 발견한 학자는, 그러면 어른들은 제도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인가? 뉴턴인가? 케플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이가 생각하면 분명히 죽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었다. 그 다음에 문제가 2번이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뭘 치면서 먹어야 한다. 여기에 학교 측 답은 소금이에요. 어린이는 가슴. 이거를 치면서, 아, 이거 맞네. 저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거든. 아이고, 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삶은 계란을 가슴을 치면서 먹어봤다는 얘기야, 지금. 아, 맞아. 이거 틀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소금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그럼 맛있다. 이러는데 이 녀석은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아, 이거 맞다. 이렇게 순수하게 되면 재심합력이 돼요. 그 다음에 도덕시험인데, 도덕시험 아주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음 문장의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상호 호응하는 단어를 써 넣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올 문장 만들기예요. 나는, 가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유하다. 여기다가 적당한 말을 아무거나 써놔라. 학교 측 답은 비록이에요, 비록.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유하다.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쓴 답은 이거,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가난하지만 말이야, 이게. 요 순수한 마음, 요 제도권 교육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마음, 이게 낮아지는 거고 순수해지는 거고 재심합력이 되면은 분명히 예측건데 3년 후에 월천댁 월천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많거든. 그것도 많아요. 지금 200명이에요. 200명이야. 근데 지금 숫자가 늘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분들, 월천댁 월천남이 된 분들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잘생겼다든가. 외에는 있지. 우리 박정수 단장님은 나는 처음에 교수인 줄 알았어.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 7년간 근무했다고 그래. 아, 여교수로 근무했구나.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학교에서, 대학에서 뭘로 근무했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속으로는 의심은 했어요. 뭐냐면은 저렇게 예쁜 여교수가 없는데.
여교수들은 거의 자유민주주의형이거든요, 이게. 예? 자유민주주의형인데, 그게 아니야, 저게.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저런 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에요. 평범한 분들이 월천댁 월천남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됐다면은,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강의한 것처럼, 오늘 계속 이제 제 2탄이 계속되는데, 미국 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IQ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IQ가 높아요. 그런데 그 정도 IQ가 높은 사람들이 위대한 물리학자나 수학자들 뿐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더 많았는데 그 사람들만 위대하게 된 것은 IQ 말고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감성이에요. 이모션. 감성지능. 다시 말하면 감성지능 중에 하나가 자제력이라고 그랬죠. 참는 거. 자제력. 그래서 어제 마시멜로 실험을 했죠.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만족지연은 여러분들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있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할 때 만족지연이라는 인자가 있다. 이 충동제어라고 돼요. 그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향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후에 심리학자들이 과연 그런가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만족지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쉬운 말로 깡다구.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존버정신. 예? 그 미국 분들 미국 가서 사전 찾지 마세요. 사전에 안 나오니까 그 말은. 그 이해수라는 분을 그 책을 많이 쓰는데 수필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굉장히 쉬운 걸로 쓰는데 아주 딱 맞는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의 트위터를 봤더니 포천군에 이거 살고 있죠. 포천군에서 집 지어주고 다 호수 파주고 다 그랬죠. 군에서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투자해도 가치가 있거든. 워낙 많은 사람이 이회수를 만나러 와.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 엄청나. 그 포천군이. 그런데 앞에 호수를 파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배를 하나 만들어줬대. 큰 배가 아니고 요 조그만 배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를 진수할 때는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에이, 남자가 절대로 안 해요. 배 진수할 때는요, 반드시 여자가 해요. 반드시 여자가 해요. 나중에 현대중공업이나 저쪽에 중공업에서 해양에서 배 진수하는 거 보세요. 반드시 여자가 해요. 여자가 도끼로 줄을 끊으면 배가 쏙 나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나 그렇게 여자가 해요. 그래서 이회수 선생도 조그만 쪽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인 이름을 거기에 붙여서 부인이 진수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전통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진한 농담을 하나 트위터에다 올려놨어. 그 배를 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에 처녀 뱃사공이 있었는데 옛날 다리가 없으니까 이쪽 편에서 배 타고 이쪽 편으로 가야 저쪽에 장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직구준 선비가 처녀 뱃사공 배에 떡 올라타면서 농담을 했어요. 하하, 내가 자네 배에 올라탔으니 자네는 내 마누라일세. 그랬단 말이에요. 탔잖아요. 배에 올라탔잖아요, 지금.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은 처녀 뱃사공이 꾹 참고 있다가 저쪽 편에 선비가 내리니까 너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다 이놈아. 그렇잖아. 이걸 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펀. 동음 이어 언어 유희. 자, 그러면 만족지연인데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 보니까 저 정신 요소가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 자,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인데 그러니까 3년 만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자. 그러면 가능한가 하는 건데 가능하답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요 판매사 직급은 최초 직급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0일 작전은 100일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일간의 몰입을 이야기하는데, 몰입.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몰입을 이야기하는데 하루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하루 10시간 몰입이면요, 100일이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몰입이면 판매사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일이면 충분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 자기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건강 상태라든가 집안 사정이라든가 집안에서 자기 위치라든가 이게 사이드 잡이냐 본업이냐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10시간을 몰입하면 1000시간이 100일이 되지만은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로 5시간 몰입하면 200일이 되고 3시간 몰입하면 1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평균 1시간밖에 안 되면은 3년이 걸려요. 하루에 반 시간밖에 못한다. 그렇게 되면 6년이 걸리고 그 시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00일은 하루에 10시간을 전업으로 몰입한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이드 잡인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고작에 한두 시간 정도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3시간, 4시간. 그러면 시간이 1년 또는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 자,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스트레치 목표입니다. 스트레치 목표는 설렁설렁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발을 쭉 뻗어야 몸이 편안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작전이라는 게 1000시간 몰입을 이야기합니다. 1000시간. 1000시간을 어떻게 몰입하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족 지연이 필수적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걸 연속극 클라이막스를 안 봐야 되고 개 모임 나가서 수다 안 떨어야 되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걸 또 낮잠 자고 싶은 걸 안 자야 되고 욕먹는 걸 참아야 되고 무시당하는 걸 참아야 되고 이 만족 지연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 판매사가 중요하다 말하냐면 판매사가 티핑 포인트예요. 이 말콤 그레디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쓰면서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뒤에 계속 나온 책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성공은 IQ가 아니라는 걸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서 초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 스테이셀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걸 밝힌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공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 티핑 포인트는요, 뭔가 어떤 물리적 현상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속도도 느리고, 힘도 들고, 정상이 있기는 있는 거야? 힘 안 드는 시기가 있기는 있는 거야? 하고 끝까지 올려서 여기가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 안 들어. 속도도 빠르고, 힘도 안 들고.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다시 말해 어떤 현상이 갑자기 바뀌어. 그런데 그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현상, 자연 현상, 사회적 현상이요. 거의 대부분 티핑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힘드는데 딱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그대로 가요. 그대로. 비행기의 이륙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어때요? 엔진을 있는 대로 가동해가지고 활주로를 달리죠. 그때가 제일 시끄러워. 힘을 있는 대로 내거든. 그렇지 않으면 테이크오프,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11km, 10km 이 순환 고도에 올라가면 소리가 조용해져. 그때부터 스튜어디스 아가씨들은, 승무원 아가씨들은 일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현상이 다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가 판매사예요. 이게 판매사라고요. 여기 판매사까지 오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안 생겨. 돈도요. 많이 M은 많이입니다. 이거 타임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돈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요. 이 기간 만족 지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업을 지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이드 잡도 마찬가지. 사이드 잡은 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왜? 몰입하는 시간이, 투입하는 시간, 인풋이 작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늘기. 이게 판매사가 되고 나면 아마 팀장 다이아몬드가 눈에 보여요. 왜? 이제 알았거든. 재심 합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이때부터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재심 합력하지 않으면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초유기체를 만들지 않으면,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요. 폭발적으로 소득이 느는데 계속 늘어가느냐? 애터미는 리밋이 있어요. 5천만 원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변곡점으로 서서히 5천만 원에 접근합니다. 예. 이게 스타마스터를 유지한 기간부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포기하면은 아이고 돈 안 돼. 한 달에 7만 원 나오고 만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 달에 7만 원 나오고 만에 하고 우와 7만 원이나 나오네 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창조주가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감사함을 아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줘요. 이놈이 감사함을 안 해? 그러면 더 줘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더 주고 싶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사람들 더 주고 싶어요? 뭐 이런 걸 다 줘요. 우리 집 많은데 더 주고 싶어요? 안 줘요. 여러분이 창조주라면은 7만 원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더 가져. 그럴 텐데 겨우 7만 원? 너 돈 많구나. 그만 가져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요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지금 기회가 아주 기가 막힌 시기에 오신 건데 애터미는 버즈 마케팅입니다. 광고하지 않고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이어지는 건데 버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소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폭발 지점이 있어요. 폭발 지점.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여기 입소문 마케팅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입소문이 잘 퍼져나가잖아요. 뭐 그런 회사가 있어? 뭐 좀 찌질하는 회사겠지. 그러다가 퀄리티가 좋고 프라이스가 낮으니까 점점 쓰는 사람이 말해주면 그 회사 괜찮던데 하면은 버즈 마케팅이 여기까지 쑥 오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이게 버즈 마케팅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면 딱 접근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세계 인구의 25%가 중국하고 인도에 있어. 그러니까 돌 던지면 4개 던지면 하나는 중국 사람이 맞아. 그 시장이 있어요. 이거 포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운이 무지무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성공의 조건 중에 2가지예요. 하나는 운, 하나는 노력이에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실현할 때만 행운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았냐? 부모가 부자여서 컴퓨터를 사줄 수가 있었어. 그 시대에. 그러면 부모가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돈이 많은 부모가 빌 게이츠 부모만 있었느냐고 말해. 미국엔 천지거든. 천지야.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를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밤잠을 안 자고 했어. 그 다음에 그 빌 게이츠 집이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에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워싱턴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1960년대. 빌 게이츠는 자기 집에서 걸어서 거기를 갔어. 걸어서. 그러면 워싱턴 시애틀에 사는 놈이 빌 게이츠 혼자냐 이거예요. 빌 게이츠는 운이 있었어요. 부모가 컴퓨터를 사줄 수 있었고 컴퓨터 클럽을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워싱턴 대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떨어진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노력해도 컴퓨터가 없었으면 안 되고 컴퓨터가 있더라도 빌 게이츠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되고 요거예요. 2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성공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니까 감나무 밑에 있으니까 감나무가 입으로 떨어지더라. 그 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찬스가 운인데, 포춘인데 그것을 가지고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만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아웃라이어의 아주 그 기본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폭발할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금방도 제가 저기 전화 받았는데, 야, 그 해모임 좋다는데 살라고 보니까 없더라. 그 네가 관여한다며? 좀 보내줄래? 해서 보내줬더니 야, 벌써 왔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안 가르쳐 줄래요. 지금 모 차관이에요. 모 부처의 차관께서 야, 그거 좋더라.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내줄까? 먹고 나서 뭐 네가 이야기나 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정부의 차관이 야, 그거 좋다는데 웃어 사냐? 그래서 나한테 사면 된다 그랬거든. 자, 임계량. 이건 임계량하고 똑같아요. 티핑 포인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티핑 포인트는 물리 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임계량과 똑같습니다. 임계량은 어떤 물리 현상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떤 질량이 있어요. 그걸 임계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매스. 이건 주로 핵물질에서도 나타나는데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든지 모르시죠?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분 나쁜 놈이 터뜨려 버리세요. 원자폭탄. 아주 간단해요. 원자폭탄 만드는 게.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찰 때까지는요, 아무런 물리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넘치지를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물이 차는 게 임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물을 붓다가 아이고 안 넘치네 하고 그만두면 물리 현상은 바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 밥 먹기나 빵 먹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밥을 한 숟갈, 두 숟갈, 빵을 한 개, 두 개, 일곱 이렇게 먹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가 딱 불러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처럼 7개 먹으니까 배가 불렀는데 에이씨, 앞에 걸 괜히 먹었네. 이걸 먹을 걸.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물리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투입한 노력의 양과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1000시간을 몰입하지 않으면 판매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99시간 하고 아이고 안 되네 말을 불리면 그대로 물리 현상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밥 먹는 거, 요 화나는 것도 그래요. 화나는 것도 처음부터 화나는 사람 없어요. 요놈이 옆에서 계속 화를 돋가. 처음에 뒤통수를 뒤에 앉으면 탁 쳤어. 이거 봐. 탁 쳤으니까 누구야? 서너 번 치면 팍 화가 나죠. 이놈 새끼 그냥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도 갑자기 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쌓여 물리 현상이. 자, 원자탄 가르쳐드린 이게 원자탄입니다. 원자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플루토늄,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통상 원자탄 하나를 만들려면 플루토늄 2kg 내지 20kg이 필요한데 학자들은 6kg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자로를 돌려서 금년에 원자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그걸 1년간 돌리면 플루토늄이 몇 킬로그램 나온다. 만약에 12kg가 나온다. 그러면 6kg이면 원자탄 하나. 그럼 원자탄 2개 만드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게 플루토늄이에요. 만약에 6kg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5kg을 놔둬요. 5kg 가지고는 물리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1kg을 놔둬요. 요 두 개가 합해지면 폭발을 해요. 일정 양이 딱 되면 폭발을 해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은 요게 기폭이라는 게 기폭 장치가 있어요. 여기 화약이 있어가지고 요걸 치면은 요놈이 앞으로 가면서 딱 합해지면서 6kg이 되면 그 폭발해. 만들기 쉽죠. 집에 가서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정량의 노력 투입이 없이는 물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임계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작전인데 이게 3년이에요. 요건 1000만 원 작전은 그러니까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3년간 1000일을 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이거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빌 게이츠나
그 다음에 모차르트나, 그 다음에 뭡니까? 비틀즈가 그렇게 된 것은 1만 시간 이상 연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천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1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일작전이 하루에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고 천일을 하면 1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월천택, 월천남이 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데 밧줄을 혼자 당겨서는 안 돼요. 같이 재심합력으로 당기자는 거예요. 자, 현자들의 명언입니다. 현자들, 성공했던 사람들. 자,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이죠. 다음, 열정은 모든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열정이 없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다면 변명만 남는다. 헨리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몰입이에요. 열정 없이요. 열정과 그래서 애터미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걸 저한테 말을 한다면 두 가지예요. 열정과 용기예요. 열정과 용기. 용기.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열정. 부지런한 사람은 굴을 먹지만 게으른 사람에겐 껍질만 남는다.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굴 어디 있어? 껍데기만 자시면 되겠죠. 근로는 권태, 악덕, 빈곤이라고 하는 3대 악에서 우리들을 멀리해준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죠. 권태, 악덕, 그리고 빈곤을 물리쳐준다. 그것이 뭐냐? 근면, 몰입이에요. 몰입. 백일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는 백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장거리 구보라든가 유격훈련, 공수훈련 할 때 초기가 제일 힘들어요.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10kg, 20kg 계속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지무지하게 숨이 이렇게 고르게 될 때까지 힘들어요. 그걸 참지 못하면 10kg, 20kg 못 뛰어요. 공수훈련, 그 다음에 유격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첫 2주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다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 열고 뛰어내린다? 그 생각만 해도 발바닥이 간질간질하죠. 맨정신에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문 열고 뛰어내립니까? 그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힘든 훈련이 필요해요.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도 5번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뛰어내리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게 그냥 뛰어내렸어. 그런데 뛰어내려. 왜? 못 뛰어내리면 2주간 또 그 죽을 훈련을 또 받아야 되거든. 그래,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겠다 모르겠다. 그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판매사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모든 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 한 달 내지 2달을 동물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비스트 트레이닝.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웨스트 포인트도 그렇고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다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네가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하면 네가 어떻게 부하를 리드하겠느냐. 자, 그 전형적인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관과 신사. 아, 보셨네. 사관과 신사. 예, 리처드 기어하고 데보라 윙커. 그렇죠? 리처드 기어하고 데보라 윙커가 나오는 사관과 신사. 그 내용이 뭡니까? 해군 조종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동물 취급을 받는지. 예? 동물도 그런 동물이 없어요. 요 진창입니다. 이게 사관생도예요. 조종사.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요 훈련시키는 상사도 없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어제 저기 창녀촌에 갔더니 너그 엄마 있더라, 이 새끼야. 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격적 모독을 계속 줘도 이놈이 참는가? 왜? 전쟁 상황은 더 험하니까. 그걸 참는가를 보는 거예요.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맨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요놈이 요걸 참고 견디는가를 보는 거예요. 즉 만족 지연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서 있는데 호수를 가지고 뒤에다 뿌려버리기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다고 이 총으로 쏴버리면 어떡하겠어 이거.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사관으로 임관을 하죠. 임관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냥 아가씨들 여자들이 깍 하고 죽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관과 신사거든요. An officer and a gentleman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가 이 근육질의 사나이, 잘생긴 사나이가 해군 조종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개망나니 같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이에요. 다른 놈이야. 달 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저런 비스트 트레이닝을 받아가면서 신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게 사관과 신사예요. 젠틀맨이 돼가는 거예요. 나 말고 나보다 약한 놈을 도와주고 나보다 약한 여성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퇴거당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하고 같이 뛰어넘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점점 신사가 돼가요. 그게 사관과 신사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보고 깍 하고 죽는 게 뭐냐면 요 장면이에요. 옆에 종이공장 아가씨가 있는데 종이공장 아가씨하고 사귀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관이 되어가면서 차버렸거든. 근데 딱 장교로 임관하면서 이 녀석은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종이공장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사귀었던 아가씨를 쩍 들쳐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게 신사예요. 이게 신사. 요 장면에서 전부 다 깍 하고 죽어요. 나도 저렇게 누가 안고 가는 사람이 없을까?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훈련 계속 인격적 모독까지 계속 줘. 야, 이 자식아, 네 집안은 돼지 집안이지. 내가 어제 창조촌에 가서 네 엄마 만났다 이 새끼야. 그런 말을 계속해. 그런데 이놈이 박차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사관이 못 되는 거예요. 전투조종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돼. 그러니까 월천댁 월천남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 모독, 정신적 육체적 모독을 줘도 만족지연 오냐. 내가 3년 뒤에 월천댁이 된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자, 비즈니스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스트 트레이닝 바로 판매사가 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100일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 몸이 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몸이 장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지만 거의 100일 만에 세포가 다 바뀐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때로 나오죠. 때라든가 각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군대 간 아들을 아이고 잘 갔다 오라 하고 휴가 와서 껴안으면 전에 군대 갔던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100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의사가 쓴 거 있죠. 아침형 인간. 그 아침형 인간을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적어도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저녁 몇 시에 자는 걸 100일간 지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0일간 지속하면 왜 그러냐면 100일 동안만 지속되면은요, 우리 뇌세포가 그 현상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도요,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는 것도 요 무게를 100일간 유지하면 뇌세포가 이 몸무게를 자기의 몸무게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100일을 못 참는답니다. 뭘 못해요? 만족지연을 못하는 거죠. 100일간만 참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과 100일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기. 자존심 내려놓기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돈독하게 하기. 이것도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뭐 가방끈 따지고 나이 따지고 학력 따지고 뭐 따지고 그거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치열하게 배우기. 공부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계급장에 집착하는 마음 내려놓기. 가족들의 반대와 비협조. 그게 가족이 찬성하면 그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열심히 하면은 인정해 준다. 그러면 열심히. 그 다음에 나르시즘, 자기의 내가 누군데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요 얘기는 뭐냐면 한 가톨릭 신자 여성이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저는 제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날마다 거울을 몇 번씩 보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죄라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인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가 보기에 아름답지 신부가 보기에는 전혀 착각이거든. 그게 요구하는데 필요해. 용기가 요구하는데 뭐 사람 거절 너나 해라. 요걸 극복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는데 100일 동안의 훈련이 필요해. 이제 테이크오프 이륙을 해야 돼. 이륙을 하는데 이륙을 해서 언제 이륙하느냐? 판매사에서 이륙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필요해야 돼. 이륙을 하는 게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 날아가지 않으면 빈곤의 미로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뚜벅뚜벅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걸어와가지고는요, 빈곤의 미로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야 돼요. 자, 극복해야 할 적. 자, 삼적이 있는데 이 삼적은 물리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군의 얼굴을 하고 있어. 적군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 물리치기가 좋은데 아군의 얼굴을 하고 있어. 제일 물리치기 힘든 적이 나예요. 나를 물리쳐야 돼. 나를 이겨야 돼. 내 자존심, 체면, 게으름, 하고 싶은 거 요걸 물리쳐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노자가 2500년에 쓴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우리말로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한자니까 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은 자기를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끄트머리가 뭐가 냐면 자승자강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를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 나와요. 이게 2500년 전에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래요. 이건 진리예요. 자기를 이기는 훈련.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가 적인 경우가 있어요. 애터미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재심 합력이 안 되고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돼지 클럽을 굉장히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스폰서십도 제공하지 않고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밑에서 발에 고무 타는 냄새 나게 띄워주니까 수당은 딱 따가지고 구렁이 알 같은 수당 받아먹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스폰서만 그러냐? 파트너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파트너. 이런 파트너 만나면 스폰서가 아주 복창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거머리가 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슈퍼 시너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재심 합력이 되지를 않아요. 이 돼지는 계속 얻어먹으려면 돼지로서 역할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조직이 무너져요. 지리멸렬하게 된다. 자, 고객이 이게 사람 화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갑질하는 고객들은요, 갑이 아닙니다. 진짜 갑은 갑질을 안 해요. 병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고객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이걸 이기고 중도에 포기하지 안 하시면 하루에 1시간만 몰입을 해도 6년 뒤에는 월천대 월천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요. 요 고객들 용감하면 하죠. 생떼 쓰기, 물어뜯기. 스납은 신사인 책 하는 속물을 스납이라 그런다 했어요. 무슨 콧대가 높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사람 기죽이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걸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이게 만족지연이. 바로 이게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이 IQ보다 성공에 더 큰 결정적 요소가 된다. 잊지 마세요. IQ가 성공의 요소라면 부모 탓해도 될 거면 나를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나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성공은 IQ로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자기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참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한다. 이게 한국형 전차인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입니다. 우리 한국형 전차처럼 참고 밀어붙이면 장애물을 극복하면 3년 뒤에, 1년 뒤에는 전부 다 500남 500녀가 되실 거고 3년 뒤에는 월천댁 월천남이 되실 겁니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